안녕하세요. 오늘의 건강 꿀팁 한의사 김기현 원장입니다. 오늘은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는 비만 그리고 다이어트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유용한 정보들을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많은 정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대사증후군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대사증후군이라는 것은 심내혈관 질환 그리고 당뇨병의 발병률을 높이는 여러 가지 증상의 집합을 의미합니다. 가장 주요한 원인이 바로 복부 비만이기 때문에 비만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이 대사증후군을 판별하는 기준은 5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복부 비만입니다. 허리 둘레가 남자의 경우 90cm, 여자의 경우 80cm 이상인 경우가 여기에 속합니다. 두 번째가 고중성지방 혈증입니다. 중성지방이 150mg/dL 이상인 경우가 여기에 속합니다. 세 번째는 낮은 HDL 콜레스테롤 혈증입니다. HDL 콜레스테롤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좋은 콜레스테롤입니다. 이것이 남자의 경우 40, 여자의 경우 50mg/dL 이하인 경우에는 여기에 속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번째가 높은 혈압입니다. 이 혈압의 기준은 130에 85입니다. 다섯 번째가 바로 혈당장애인데요. 공복 혈당이 100mg/dL 이상이거나 혹은 당뇨병을 앓으셨던 어떤 기왕력이 있거나 당뇨약을 처방받으셨던 기왕력이 있는 경우에는 여기에 속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5가지 중에서 3가지 이상에 속할 때는 본인이 대사증후군에 속한다고 생각하시고 감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나와 있는 다이어트 방법은 정말 다양한데요. 그중에서 현재까지 인기를 끌고 있고 또 많이 알려져 있는 다이어트 방법 2가지를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황제 다이어트입니다.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황제 다이어트라는 것은 고단백, 고지방, 그리고 저당질, 즉 탄수화물을 적게 먹는 다이어트입니다. 단백질은 충분히 먹어도 되기 때문에 고기를 충분히 먹을 수 있고 배가 고플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황제 다이어트라고 불러왔습니다. 실제로 이 황제 다이어트에는 살이 빠지는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이 황제 다이어트와 같은 식단을 오래 지속하는 경우에는 케톤체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탈수가 올 수 있고 그러면 신장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수 영양소가 부족해지기 쉬운 점도 어떤 단점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과도한 육류를 섭취하기 때문에 심혈관계 질환의 유병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에는 이 황제 다이어트에 대해서는 조금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가 원푸드 다이어트인데요. 말 그대로 하나의 음식만 먹는 다이어트 방법입니다. 이 원푸드에 속하는 것은 아주 다양한데요. 감자나 고구마와 같은 곡류, 그리고 사과와 바나나와 같은 과일, 허브, 또 요구르트 여러 가지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당연히 살이 많이 빠집니다. 근데 그 살이 빠지는 이유는 이 한 가지 음식의 효과라기보다는 한 가지 음식만 먹기 때문에 열량을 적게 섭취하게 되고 그로 인한 효과라고 보는 것이 더 맞습니다. 한 가지 음식만 먹기 때문에 영양소가 계속 부족하게 되고 그러면 빈혈, 골다공증, 그리고 머리가 빠지거나 여성의 경우 무월경이 나타나는 등의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해야 하시는 경우에는 1주에서 2주 안으로만 하시기를 제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비만 패러독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마 최근엔 들어보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비만의 역설이라는 의미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의학 상식과는 조금 다른 연구 결과들이 계속 속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끌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는 정상 체중, 그리고 콜레스테롤도 정상에 속할 때 가장 오래 살고 가장 건강할 것 같지만 실제로 최근의 연구 결과에서는 과체중, 그리고 콜레스테롤이 조금 높았을 때 오히려 더 오래 살고 더 건강하다고 합니다. 어떤 뇌졸중이라든지 심장병, 신장병, 암이 있을 때도 조금 과체중인 분들이 더 병을 이겨내는 힘이 강했다라고 하는데요. 아마 전 세계에 있는 비만인 분들에게는 꿈과 희망을 주는 좋은 기사가 아니었나 그렇게 제가 생각이 됩니다. 다만 여기에는 주의해야 할 점이 하나가 있는데요. 콜레스테롤과 비만율, 그리고 수면과의 관계는 U자의 관계로 나타났습니다. 즉, 아무리 과체중인 경우에가 조금 더 건강하다고 해도 아주 과체중이거나 아주 저체중인 경우에는 이 득이 되는 경우보다는 해가 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아주 과체중인 경우에는 내가 비만 패러독스를 믿고 살을 빼지 않아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당장 살을 빼셔야 한다는 점을 제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약 다이어트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한약 다이어트를 하시고 계시는 분도 많으실 거고요. 한약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이 주위에 있는 분도 매우 많으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 원리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제가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식욕 억제입니다. 우리가 살을 빼기 위해서는 칼로리는 적게 섭취하고 소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근데 칼로리를 적게 섭취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자기가 본인이 먹지 않으면 되기 때문에
이것이 힘들기 때문에 한약의 도움을 얻어서 포만감은 늘리고 공복감은 줄여서 섭취하는 칼로리를 줄이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초대사량을 증가하게 하는데요. 한약을 먹어서 기초대사량이 증가가 되면 가만히 있어도 소모되는 열량이 높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살이 찌지 않는 체질이 된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체지방을 분해하고 배설하는 효과가 있는데요. 한의학적으로는 병리적인 습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비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약재들을 통해서 이 습을 배설하게 됩니다. 이게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한약 다이어트의 목적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이 한약 다이어트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 언급해드렸던 황제 다이어트나 홈푸드 다이어트에는 이 필수 영양소가 부족해질 수 있다는 그런 큰 약점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약 다이어트를 하실 때는 이런 식욕 억제만 하는 성분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몸에 부족한 성분을 보충할 수 있는 성분이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몸에 무리가 없이 다이어트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권해드릴 수 있는 방법은 본인이 운동을 열심히 하시고 만약에 본인이 다이어트를 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시면 근처 한의원에서 한약 다이어트에 도움을 받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많은 정보 얻으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